머리가 너무 아파. 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때부터 신라 중대라고 하죠. 이때부터 신라 중대라고 하는데 무열왕 김춘추죠. 최초의 진골 출신왕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왕 무열왕이 등장하는 거고요. 자, 이후에 무열왕계 왕이 독점됐음이 이뤄지고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660년대 백제 멸망. 무열왕 김춘추. 자, 그의 아들이 이제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했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상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문왕이 나오죠. 그 신문왕 기억나죠? 자, 김은돌의 난, 신문왕이 장애했던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전제 왕권을 확립했었죠. 자, 그리고 만파식적의 이야기, 뭔 소리인지 다 알죠? 필 이야기들, 열공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공 44페이지에 있는 위에 자료 1번에 보면, 자, 만파식적의 설 하나 있죠? 어느 날 동해에 섬이 하나 떠내려왔는데 이 섬의 대나무는 낮으며 갈라져 둘이 되고 밤이면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왕이 곧 이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보니 나라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만파식적의 이야기 속에서 왕은 신문왕을 뜻하는 거고 피리는 전제 왕권의 확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 지방 통치적인 구주오소경이 마련됐었고 구서당 십정 설치, 국학이라고 인재 양성했던 학교를 만들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수조권을 주었던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자, 곡물 혹은 곡물이라고 돼요. 그리고 노동력 징발권. 야, 곡이 아니라 공이라고 합시다. 공이라고 그렇죠. 자, 곡물,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권이 있었죠. 공이가 썼더니. 자, 그래서 노동력 징발 폐지했고요. 왕권 강화했습니다. 자, 신문왕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은돌의 난 진압, 구주오소경, 구소당 십정, 국학 설치,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곧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는 거. 통일신라의 제도입니다. 중앙정치는 체크해야겠네. 왕 밑에 집사부의 시중의 힘이 강해졌고요. 귀족들의 회의, 화백회의, 대빵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해졌다는 것은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는 거. 자, 지방행정조직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구려는 5보부, 백제는 5부방 22담로제도, 신라는 6부 5주가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는 9주 5소경이죠. 발에는 5경 15부 62주, 오늘은 5도양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방행정조직 구주는 군현이 있었고요. 말단행정구역인 촌은 촌주가 다스렸습니다. 자, 관리파견은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지. 오소경은 5개 특별행정구를 정했는데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세력의 성장을 감식해서 방금 중요한 얘기했네요. 오소경,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세력 성장 감식. 이거와 관련돼서 왼쪽에 열공 44페이지 맨 밑에는 단문자로 1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주 오소경입니다. 한 주의 위치는 기억해놔요. 한 주가 꽤 크거든요. 거기에 두 계정을 배치하게 됩니다. 한 주의 위치는 기억해두고 구주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군사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군사조직에서 중앙군의 구서당, 의외로 중요합니다. 중앙군의 구서당은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한 민족융합정책이었다. 민족융합정책 구서당. 십정이 있죠. 지방군인의 9개 주에 1개의 정을 배치했고 국경지역인 한 주에 2개의 정을 배치했었습니다. 자, 구서당, 십정. 구서당, 십정. 자, 그 다음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는 당의 산둥반도라고 그랬지. 신라인들의 마을을 뭐라고 하니? 신라방. 신라인들의 감독관청 뭐라고 그래? 신라소. 자, 신라인들의 절, 신라원. 신라인들의 숙박시설, 신라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표현 되네. 자, 일본과도 교류가 있었죠. 당과 일본 사이에 신라는 중대무역으로 번성했었고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이때 뭐가 있었어?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 했던 국제무역함 울산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두고요.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죠. 완도에 청해진 설치했다는 거. 해적 소탕했고 해상무역을 장악했었고, 자, 산둥반도의 법화원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불교성에서 원년에는 화쟁스상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 남이아비타를 외쳤고 극락정토가 있었죠. 일체의 심지어 일체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려져 있다. 원유. 의상은 화엄사상 하나가 전체에 선체하다. 화엄종개창. 자, 해체는 왕호 천축국적 인도 여행기가 되겠네요. 자, 유학선생에서 강수는 외교문서 설정은 이부종리가 있었고요. 김대문의 화랑세기 고승전. 자, 최치형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육두품 출신 개원 필격이라는 책이 있고요. 진성여에게 시무십제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 때 국학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원선왕 때 독소산품과 귀족들의 반대로 정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통일신라 예술, 자, 불국사, 불교적 이상세계를 표현했던 불국사 있고 석가탑, 다보탑 등등이 있었죠. 석굴암, 인공석굴 상황에서 완벽한 통일과 조합. 성덕대왕 신정,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정, 일면 애명의 종이죠. 자,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 무구정광 대다란이거 경주 불국사 3층 사탑에서 발견된,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팔 인쇄벌레입니다. 열공 45페이지 보면
위에 자료 5번에 성덕대왕 신종 나와 있고요. 무구정강태 다란이경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단골 자료 2번에 불국사 석굴암, 경주 불국사 삼추사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도 참고서만 봐야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12페이지죠. 몇 페이지야? 나 페이지 왜 안 보이냐? 몇 페이지야? 그 앞에 왜 페이지 있어? 13페이지에 발해 건국과 발전 나와 있죠. 건국은 고구려 계통의 대조영이 고구려인 대조영이 지린성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698년에 발해 건국까지. 자, 이 대조영이 있고 시호가 뭐라고 했어? 고왕이라고 했어. 고왕. 자, 그 다음에 발해 건국이 698년에 있었고요. 남북 국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했죠. 남쪽의 통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 형세. 자,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이제 남쪽의 통일시라 북쪽의 발해를 얘기했었죠. 이게 왜 중요한 거야?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편입시켰으니까. 자, 지배층이 고구려인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야. 근데 지배층 소수죠. 소수의 지배층 중에 대부분이 고구려인이라는 뜻입니다. 말장난에 빠지지 말고요. 피지배층의 말간인이죠. 대다수가 말간인이었습니다. 자, 발해 고구려 계승했다는 근거 첫 번째 지배층이 고구려였다. 두 번째, 일본의 번외 외교면세에서 발해를 고려, 발해왕을 고려왕이라고 칭했다. 세 번째, 발해 문화, 자, 석등, 이불명대상, 기와, 운돌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구려 것을 계승한 것이다. 요거와 관련돼서 열공 51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단문자를 2번에 보면 발해, 석등, 이불명대상, 기와, 침이, 정교, 공주묘 나와 있죠. 전부 다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고구려 관련되어 있어. 자, 그리고 이 사진 딱 보면 그냥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무덤양식에서 정효공주묘의 벽화와 평행고임 천장구조, 정혜공주묘의 굴식돌과 무덤, 그리고 모주림 천장구조는 정혜공주묘로 하세요. 자, 그리고 근데 뭐 논란이 돼서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무덤양식까지 해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근거, 지배층이 고구려인,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 발해 문화, 무덤양식 등이 고구려를 갔다는 거죠. 자, 발해 성장, 무왕 때 싸웠습니다.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해서 장문유로 하여금 신라를 견제했었고 이난이란 연어 사용.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고요.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신라와 교류, 대흥, 보령이란 연어 사용. 선왕 때 가장 전성기였었지. 자, 서왕 때 가장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요. 결국 50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도가 바로 선왕 때 지도가 되겠네요. 해동성국 지도가 되겠습니다. 딱 선왕, 이 지도 보면 선왕이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다시 들어가서 거란에 의해서 920년에 멸망했고 이후 본도 실패. 자, 발해 제도는 중앙적 지도는 삼성육부제죠.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 육부가 있죠. 충인의 지, 이의 신부. 근데 이걸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발해만의 독자성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정당성 중심의 운영, 정당성 아래 육부 명칭, 좌사정, 우사정을 두었다는 측면. 자, 그리고 육부의 명칭이 유교시 명칭이었다. 방금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발해만의 독자성. 자, 지방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중. 말단 촌락은 말갈 표착세를 거다 쓰였고요. 군사 조직은 중앙군의 10위, 지방군의 별도의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발해 대외 5도가 있죠. 발해 5도가 있는데 당내 영주도와 조궁도라는 길이 있고요. 일본과 일본도,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길이 있었죠.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교류했었고요. 거란과는 거란도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발해 유학은 중앙교육기관에 주자감이 있었죠. 자, 주자감, 통일시라는 국가.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이 되는 겁니다. 또 당의 빈곤가의 발해는 다수 합격했고 정효공주와 정혜공주 묘지 속에서 수준 높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 바탕에 당의 문화와 말갈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죠. 당의 문화와 말갈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당의 문화 상경성 구조, 상선육부제, 정효공주묘 무덤 양식, 벽돌 무덤 양식 자체가 당의 문화였고요. 상경성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말갈의 문화, 발해 기층 문화를 이뤄서 융합적 문화가 나타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열공 51페이지 위에 자료 3번의 지도, 자료 3번에 그 발해 중앙정치 조직이 나와 있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밑에 좌사정, 우사정을 둔 거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고요. 자료 4번에 발해 상경성 구조 나와 있죠. 옆에 보면 5가지 길이 있죠.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일본도, 신라도. 특히 신라도라는 길이 중요하고 전부 다 문왕대다. 문왕대라는 거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14페이지. 자, 동화 돌아옵니다. 자, 신라의 동의와 우상국의 성립이죠. 자, 흔들리는 통일신라, 이때부터 신라 하대라고 하죠. 신라 하대. 자, 왕권이 약해지고 신권이 강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정치혼란, 소수의 징벌기주의 권력 독점을 해서 귀족간의 권력 독점이 치열해졌어. 어느 왕 피살 이후부터? 해공왕 피살 이후부터. 해공왕 피살 이후부터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를 통틀어 왕권이 약했고요. 골품제가 흔들렸었습니다.
지방 세력이 반란. 자, 김원창이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될 차례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요. 자, 그래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었는데, 자, 패배하고, 자, 장보고의 난이죠. 왕이 다툼과 관련해서 난을 일으켰었는데, 암살당합니다. 후에. 자, 그리고 농민봉기가 신라아대 때 가서 중앙에서 이렇게 왕과 같은 치열해지자 농민이 살기 힘들었겠지. 9세기 말 진성유황 때 가장 극심했었습니다. 최치원이 시무십조의 개혁안을 진성한테 올리기로 했었지만은 실패로 끝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농민봉기 직접적인 계기가 좀 중요하죠. 중앙정부의 세금 독촉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주지방의 원종과 에노이난. 자, 그 다음에 붉은 바지를 입은, 자, 노족대의 난이죠. 적고족의 난이 있고요. 양들과 기한들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 새로운 세력 등장, 육두품과 지방호족 등장하죠. 육두품 골품 제2의 관직 승리 제한, 주로 학문과 종교활동이 임했었고요. 최치원, 최순우, 최원희 등이 있었고요. 골품 제 모습을 비판하면서 사회개혁 요구, 지방호족과 결단. 자, 지방호족은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 형성했던 애들이죠. 자, 토착촌 출신 군인 세력으로서 낙향 세력, 초적 세력 등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했으며 독자적인 통치 및 조세까지 수행해 갔었다. 자, 그리고 육두품 선종신라를 결합해서 새로운 사회 건설출. 이 통일신라는 이 두 세력, 육두품과 지방오족이 오족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자, 사상적 기반도 바뀌었죠. 불교에서 교정과 선정이 있는데 교정은 교리와 경전 중시, 경전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귀족들이 좋아했겠죠. 신라 왕실과 신라 안정기 때 왕실과 중국 귀족이 있었고요. 잠깐만. 여보세요. 야, 너 한국사 한끗 뒤에 답지 고일 한국사 그 뒤에 좀 갖다 줘. 너 지금 어딘데? 지금 오늘 하고 나오잖아. 올 때 갖다 오면 알았지?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나 여러분들 사랑해. 사랑해. 자, 그래서 교정하고 선정이 있었죠. 교정은 교리 경전 중시 신라 안정기 때 왕실과 진국이죠. 지지했었고요. 선정 때 참선 수행 중시 신라 말기 때 호족과 백성들이 지지했었습니다. 선정은 참선과 깨달은 한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과 일반 그 백성들이 지지했겠죠. 호족이 지지했고요. 풍수지에서 산세 모양의 인간의 길명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지방의 중요성 강조해서 호족기 환영했고요. 신라 정부의 관여가 되었죠. 자, 유학은 육두품 세력에 의해서 정치사상을 수행했던 게 유학이었었죠. 후상국의 성립, 자, 후백제, 후고구려, 결국 후상국의 성립입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볼 거고, 후백제는 견훤, 군인 세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자, 서해안의 해상 세력과 초적 세력을 흡수했고요.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차지해서 도읍지로 완산주, 전주 비빔밥 유명한데, 자, 전국과 일본 외교관계 수입했었고요. 자, 후고구려 궁예전, 신라 왕족 출신, 예,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자, 왕건 등의 중부지방 호족을 흡수했고요. 도읍지로 송악에서 천원으로 천도합니다. 국호는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꿔요. 정식 국호가 후고구려가 아니에요.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뀌었고요. 자,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했고 관식법을 통해서 가혹한 통치로 민심을 이끌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기억해주고, 열공 지도 봐야겠죠? 자, 열공 지도, 열공 56페이지에 보면, 자, 밑에 후 한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후백제, 니은이 후고구려겠죠? 후백제는 군인 출신 견훤, 후고구려는 신라 왕족 출신 궁예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 넘어갔어. 대부분이 아마 고려까지 들어갈 텐데, 고려의 성립과 발전. 자, 900년도에 후백제 견훤이죠. 901년도에 후고구려 궁예가 되겠네요. 자, 연표 봐야 돼. 910년대 고려건국. 926년대 발해가 멸망합니다. 벌안에 의해서 930년대 고창전투, 935년대 신라 멸망,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죠. 936년대 후백제 멸망하고 고려 후상국 통일 완성되는 거예요. 연표 공부해 놔야 되겠습니다. 연표 공부해 놓고요. 자, 고려 후상국 통일의 의의점. 와보 여기까지인가? 너네 참 그거 있지? 중국 있지? 중국 있지? 자, 일로 와봐요. 너네 영상 안 봤, 수업 안 봤지? 네. 그 볼펜하고 볼펜만 들고 이쪽으로 와봐요. 제일 이런 딸 이건 장난이 나와서 올라가 있고요. 문 잠겨 있는 공이랑 모이랑 연락 세워졌더니 잠이 잡혔어요. 야, 진짜. 배고파. 내 PC방 가보고. 와, 엄청 좋은 마음으로. 와, 엄청 좋은 마음으로.
카드를 PC방하자고? 알만 자전거에서 여기다가 그걸 안 해? 그거 안 해. 그렇게 거 신가인지 안 해. 키아나랑 나와서 키아나 가야지. 또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공부를 잘 못하지. 사람 많다. 아니 축구화를 시켰어. 그것이 근데 그거 사이즈 없는 제목이 계속 보도록 합시다. 미안해요. 난 너무 할 얘기 많아서. 아 그리고 참 틀렸다. 자, 너네들 선생님 정리한 게 또 있어. 선생님 정리한 게 있으니까. 축구화는 그것 때문에 너무 또 형님 정리한 거 가져와요. 밸런스가 끼를 아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다. 내가 드린 걸로 얘가 이렇게 발로 공을 찰라고 공을 이렇게 뺐어. 근데 살려왔다. 그래서 갑자기 공을 이렇게 딱 자, I'm sorry. 시작합시다. 계속 좀. 자, 고려의 우상국정일이었었지. 자, 900년대 후백제 견험, 901년대 후 고려 궁예고요. 918년대 고려 왕건으로 알고, 920년대 발해멸망 거란이죠. 930년대 고창전투, 930년대 신라멸망 경순왕 때, 930년대 후백제멸망 고려 우상국통일 완성인데, 고려 우상국통일의 의점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었다는 거죠. 옛 삼국 발해 유물까지 수용했고요.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 또 정치 참여 세를 확대해서 지방오족과 육특품 지위로 확대 나갔었죠. 자, 태조왕건의 정책들 굉장히 중요하죠. 왕건의 정책 나오겠죠. 우리 현이 진짜 시험 못 볼 것 같다. 네? 못 볼 것 같아. 싫다부터 듣지 마요, 문제는. 알았어? 부탁드려요. 예. 오케이. 자, 태조왕건의 정책, 호족통합 정책이죠. 포섭 정책, 혼인 정책, 무려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나 구조가 있었고요. 성식, 만직, 토지하사. 또 공부하라. 자, 그리고 견제정책에서는 사신간제도 그 지역에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죠. 경수랑 때 최초의 사신간제도 기인제도라고 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일정간 중앙에 머무르게 한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호족, 포섭정책, 혼인정책, 성식, 관행, 토지하사. 견제정책은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자, 북진정책은 거란배처, 서경중시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는 거란배처, 자,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으니까. 자, 서경중시죠. 자, 국호, 서경이 평양이죠. 국호는 고려. 영토확장 청청호에서 영웅만까지 확장시켰다는 거 실제로 확장했어요. 자, 그리고 민생안정체로서 세금 감면 빈민구 정책이 있었고요. 창제라고 하죠. 춘대 추납제 봄에 곡식에서 가을에 대박게 하는 제도고 다양한 종교성이 발달합니다. 훈요 10조가 있었네.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유훈 10가지를 남겼어요. 이게 훈요 10조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좀 되겠고요. 훈요 10조와 관련돼서 열공 이거 좀 많이 봐야겠다 참. 자, 열공 60페이지 위에 자료 1번에 보면 사신간제도 있고 자료 2번에 기인제도 있죠. 자, 60페이지 자료 1번에 사신간제도 호족이나 공신의 각자 출신 지역의 사신간을 임명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 최초의 사신간이 김구라고 했어. 경수나. 기인제도는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게 한 것으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인 개경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한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지도에서 보면 옆에 지도에서 봐봐요. 옆에 지도에서 보면 위쪽에 자, 평양 위쪽으로 색깔이 다른 데가 있어요. 거기가 땅이 넓힌 지역입니다. 청청항에서 영흥만까지 확대했다는 게 뭐 많이 넓힌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단골자료 1번에 보면 태조왕건의 훈유 10조가 있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장려할 것, 불교 원장. 연등의 팔관에 성실할 것, 불교 원장. 자, 그 다음에 절 도선에 따라 풍수 있어, 풍수지살. 중국은 중계 풍수 따르지 말고 특히 거란의 언어와 풍수 본받지 말고 거란 맺자. 서경은 준취일 것, 거란 북진 정책이 담겨져 있다. 훈유 10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선생님들 들어가서. 태조 다음에 해종 다음에 정종이 되겠죠. 해종 정종까지 왕권 연합. 그래서 광종이죠. 광종 되게 중요한 오빠라고 그랬어. 노비양건법 과거제. 노비양건법 과거제. 노비양건법 불법적으로 노비화된 자를 풀어주고요. 과거제도 자 한림학사 쌍기에 관리받아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 선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귀족권 약화, 왕권 강화. 자, 그 밖에 호족을 숙청했고 황제, 칭호, 광덕과 춘풍이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했고요. 성종 때 최승로의 시목 28조. 자, 시무 28조. 제7조는 지방간파결, 제20조는 유교 정치 이념 채택이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해봐라고 했던 제7조 지방간을 파결하소서. 저 20조는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소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에 따라서 12목 설치했죠. 성종 때 중앙정치도 말이야. 자, 고려 중앙정치에도 발해는 3성 6부제를 수용했지만 발해는 독자성이라고 했었지. 근데 고려는 2성 6부제입니다.
이성, 중서문화성, 상수성이고 성수성이 6구가 있었죠. 이병호형 예 9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 별표, 식목도감 별표. 기억나죠?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문제, 식목도감 제도와 시행규칙인데 이 두 조직은 뭐냐면 고려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중요 정책을 결정내렸다. 고려의 귀족 중시 정치권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당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겠죠. 기타적으로 중초는 왕명전달, 어사대는 관리감찰, 3사 대기 당나라입니다. 자, 그럼 대관제도 학교에서 안 했을 거고요. 넘어가서 혹시 하나 학교 있나요? 없겠죠? 넘어가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자, 통일시라는 구조 수경 발해는 5경 10억 62주. 고려는 5도 양계입니다. 5개의 도와 양계, 북계하고 동계가 있죠.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 파견. 자, 수령이 파견된 주연보다는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더 많았다. 수령이 파견된 주연보다는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더 많았다는 것은 아직 관리가 다 파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요. 양계지방 북계와 동계구역 군사행정구역 병마사 파견, 병마사 파견. 자, 경기지방과 경기지방 개경과 그 주변에 있었고요. 삼경, 개경, 서경, 동경이 있었고 동경 후에 남경으로 동경했죠.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향부곡은 농업에 더 많은 세금부가. 소는 수공업에 더 세금 많이 부과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얘는 특수행정구로서 양인입니다. 근데 양인이지만 천민 취급받습니다. 양인이야 천민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자, 고려의 군사조직은 중앙군에 2군 6위가 있죠. 지방군의 5도의 주영군. 자, 그래서 치안주시 자백동 동원됐던 애들인데 일종의 예비군 형태입니다. 내 양계지방 국방상 중요한 거니까 항상 머무르는 주진군이라. 주진군 국경수비 담당했다는 거. 자, 고려의 관리제도는 과거제, 문과, 잡과, 승과가 있죠. 자, 문과는 제술과 명경과 글쓰는 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었고 작가는 기술직, 승과는 승려시험이 있었습니다. 문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는 문과, 잡과, 승과가 존재하지 없어졌죠. 문과가 생기고요. 자, 음서제, 왕족과 공신의 후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자들을 시험 없이 선발하는 제도를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교육기관의 개경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가 있고요. 개경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 자, 그리고 전시과는 넘어가도 되겠고 고려 귀족들의 기반, 정치에서는 음서제, 경제에서는 공음전이 있었죠. 음서제, 공음전, 세습 가능한 토지, 공음전이 있었습니다. 10세기 고려 대외관계.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자, 10세기에는 거란과 고려와의 관계가 되겠죠. 고려 송과의 관계.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 맺죠. 이게 열공 61페이지 맨 밑에 나온 전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강동육주 위치 알아두고요.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이었으므로 고려라고 한 것이다. 만일 국경을 따진다면 거란의 땅도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침범했단 말은 당시였다. 우리가 거란과 수교하지 못한 것은 여진족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니 이들을 원하려고 우리 땅을 불러주면 어찌 수교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강동육주를 주게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거란의 1차 때 서희의 외교담은 강동육주에 특하고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강주의 정비원, 양주 활약했고 3차 침입 때 강동육주 반환, 강감찬의 비교적이 있었죠. 전원대책으로서 천리장성 축조,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나성 축조입니다. 12세기는 여진과의 관계죠. 여진은 말가래들입니다. 초기에는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 섬겼었는데 완연부가 여진을 통일하고 와서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죠. 그래서 기병, 보병, 승병,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여진이 근건국위에 고려 4대 요구를 했었고요. 자, 이자겸이 이를 수용합니다. 자, 고려의 기본적인 대외교는 송과 가장 활발한 거죠. 송은 거란 여진 견제를 위한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고려는 송과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해 나갔다는 점에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송여, 금, 일본들과 모두 교류했었죠. 자, 그리고 병난도, 예성강하고의 국제무역한 병난도가 있었죠.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다 갔다 했죠. 이때 코리아라는 이름을 장자하고 구리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장자하고 구리와 동부도 들어가죠. 자, 900년대 900제 견한 900 왜 이쪽으로만 넘어가서 자, 무신정권의 성립입니다. 17페이지. 고려 지배층이 말한 이제 지방호족이 아니라 호족이죠. 호족에서 이제 문벌귀족으로 바뀌고요. 문벌귀족에서 무신에서 권문세족, 권문세족에서 신의사로 바뀝니다. 이 중에서 우리 문벌귀족 보는 거지. 음서 과거를 통해 관직이 독점해서 왕실과 거듭된 혼인관계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문벌귀족이 누가 있어? 이자겸. 오케이? 1120년대 이자겸의 난, 1130년대 배충의 세력전도운동, 1170년대 무신정권 되겠는데 자, 이자겸의 난, 자, 별표짜리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 이자겸, 자, 외종에게 자신의 둘째 딸,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시집보내죠. 자,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이 함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인종이 척준경 회유하고 척준경 이자겸 딸 제거하면서 이자겸 제거하고 인종이 척준경 제거하고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개판이냐 이거지. 왕실의 권위하라 몽골 귀족 사이가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묘청의 서영천동도 역시 별표 5개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실의 권위하라 금 백여 결혼 강화 이정염이 금의 4대 왕비가 수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몽골 귀족을 비판하게 되죠. 자, 주장은 서경천도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천도 금정벌 황제국 칭호 독자적 변호사예요. 자, 서경천도 금정벌 황제국 칭호 독자적 변호사 내용 주장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정이 실제로 서경천을 추진했었어. 근데 김부식의 개경 세력이 반대파에 부딪히죠. 그래서 묘청과 정지상이 만을 일으키죠.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에서 나눕니다. 자, 김부식이 개경파에서 결국 진압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문벌 귀족 사이 동요가 심화됐고 고려인의 자주의식이 표출되었다는 거. 왼쪽에 보면 개경파 서경파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경파는 문벌 귀족, 유교, 금의 4대 보수적 신라의 승시. 서경파는 자 평양파에 들이죠. 신진관료, 풍수질설, 금정벌, 개혁적 자주적 보호의 승시. 자, 무신정변 배경 문신주의 정치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하층군에 대한 불만과 의종의 사치와 수박희 사건. 자, 결정적으로 전통 사건, 전통 무예 사건이라고 했죠. 자, 의종이 보현원 행사를 통해서 이방, 정중부 등이 함께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의종을 폐위하고 문신을 제거했는데 보현원 행차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문벌귀족 사이가 붕괴되었기에 무신정을 성립했는데, 자, 당연히 저항이 있었겠죠. 김보동에 대한 조이총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무신집권자의 변화, 집권자의 자진교체, 그리고 중방이라고 해서 중방해야 외워놔야겠죠. 무신 회기구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 행사. 자, 무신 집권자의 변화, 이방 정증부 경대성 이민 최충원, 이방 정증부 경대성 이민 최충원 이렇게 있었다는 거. 누가 제일 중요해? 최충원. 그 다음에 이민이 천민 출신이라는 거. 자, 넘어가서 최씨 정권의 성인 최충원, 최우, 최양, 최의까지 최씨 정권의 4대 63년간인데 최씨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세 가지가 이제 교정도감, 정방, 서방. 교정도감 교정 별감인데 최충원이 만들었고요. 정방이 인사행정기구로서 최우가 설치한 거고요. 서방이 문신정기구로서 최우가 역시 설치했었습니다. 교정도감, 정방, 서방. 자, 헷갈려야 될 건 중방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군사기반은 도방과 삼별처. 도방은 신변보호를 위한 사병집단, 삼별처는 정권보호, 치안유지, 좌별처, 우별처, 신의균 등이 있었습니다. 무신집권기 농민과 천민의 저항운동, 무신수탈, 향무곡소에 대한 차별,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자, 농민 저항운동, 자, 망이망소에 인한 만적의 봉기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망이망소에 인한 공주명학소에서, 공주명학소 향무곡소의 그 소입니다. 충순연도 습격시켜주고, 김삼일시의 봉기가 있었고, 천민의 봉기, 신분의 막적 성격으로 이민이 천민 출신 증명 때문이었죠. 만적의 봉기인데 최충원의 산업했던 만적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 전주 관록의 봉기가 있고요. 삼국부흥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와 관련돼서 자, 열공 6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기억의 봉기는 지난달 이미 우리 고을을 현으로 승격시켜주고 투정을 두고 위로하다가 다시 군사를 보내서 공격하니 여기 또 나왔죠. 망이 망소의 공주 명학소이죠. 그걸 어떻게 하나? 현으로 승격시켜줬으니까. 니은 무신정권 이래로 천안문에서 높은 간지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왕무장사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난을 일으켰던 게 만적의 봉기가 되겠죠. 딱 글만 보고도 아, 이거 망이망소이나 이거 그 만적의 봉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해 두고요. 다시 선생님들 넘어가서 자, 1231년도에 몽골의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1231년 1차 침입, 몽골 항쟁기로 1259년에 몽골과의 강화, 1270년 개경으로 돌아오고요. 원간섭 기적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몽골 칭기스칸이 몽골 통일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이 무조건 나와야겠죠? 자, 맨 처음에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영옥연합군의 강동성 전투에서 크게 부딪히게 되죠. 강동성 전투였던 걸 지금 그 자리라고 해서, 자, 이때 형제명을 갖고 돌아갔어. 근데 밑에 줄쳐봐야겠네. 몽골이 무리한 공물 요구했죠. 사실 누가 왔니? 저고요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리고 몽골의 1차 침입 때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성 1차 침입 체크해두고 귀주성에서 박서 체크해두고. 자, 강화 체결했다. 평화조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냥 평화조약 체결한 거 아니라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해요. 다루가치 동안의 친구 100짜리죠. 다루가치는 감찰관을 파견하자 얘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첨부합니다. 강화도 첨부 굉장히 중요한 100짜리죠. 이게 열공 72페이지 자료 2번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자료 2번에 보면, 자, 강화도의 지리적 이점 나와있죠. 강화도는 조차가 커서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강화의 유리한 지역이었으며 수존에 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강화도는 지리적으로도 개교가 크게 지냈다는 거죠. 수전에 약한 몽골과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넘어가서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김윤후, 또 충주성 김윤후와 간노비들이 저항했었고요. 이후 6차례 침입했는데 모두 격퇴했고요. 몽골과의 강화 체결, 임유무 마지막 무신집권자 체패나 임유무가 피살당하고 나서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이후에 1270년대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별표짜리네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삼별초입니다. 자, 몽골과의 강화, 개경만도 거부하고 강화도 동남, 진도 동남이 세 군데 섬을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저항했었죠. 자, 이 강화도, 진도, 제주인데 강화도에서 진도로 갈 때 배중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갈 때 김통정의 지휘 아래 이런 활약을 했었다는 거. 이게 열공 72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단물들요 1번입니다. 자, 밑에 세 군데 섬 강화도, 진도, 제주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다시 서술표 넘어와서 몽골에 맞선 고려인의 자주시로 보여주죠. 8만 대전경 강화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체크하기 당연히 중요한 거죠. 불심으로 몽골의 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조판했고요. 해인사, 장경, 해보가 되겠습니다. 자, 몽골 침입 후에 국토왕폐하, 대구 부인사, 대장경이 불에 탔고요. 황룡사, 구충, 답이 불에 탔습니다. 자, 원간섭기 때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었죠. 자, 원간섭기로 가는 것이 몽골의 칭기스칸 손자인 쿠빌라이크는 원나라를 공격합니다.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었는데 내정 간섭을 했었죠. 자, 그래서 국왕을 통한 간접 지배. 자, 고려 국왕은 어렸을 적에 원나라에서 자랍니다. 원나라에서 자라죠. 자, 그리고 원의 공주와 결혼했었다. 그래서 지배층이 새로운 지배계층 중요한 애들이 등장하네요. 권문세조 공자. 별표짜리네. 자, 그리고 내정 간섭으로서 정동행성이라고 있어. 정동행성.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자, 실패하지 않고 내정 간섭기로 바뀌었고요. 자, 관제도 격화됐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폐하에서 전하로, 태자에서 세자로, 또 왕의 시호에 충자 시호가 바뀌었고요.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했고요. 원의 부망으로 전락. 영토상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고 동령부터 천령 이후의 땅을 회복해 빼앗겼고요. 동령부 서경 땅을 빼앗겼고, 자,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 제주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금, 은, 종이, 매 등을 잡아들였죠. 자, 매를 잡아들이는데, 자, 매를 잡아들인 관청까지 만들었죠. 이걸 운방이라고 합니다. 또 공녀, 황가를 착취해갔고요. 자, 고려 몽골 풍류의 몽골풍 동그라미 치고 별표짜리네. 자, 몽골 풍습이 만두, 소주, 족두리 등이 유행했고, 원의 반대로 고려양이 유행하죠. 고려 풍습이 유행했었습니다.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 별표 5개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 중요하죠. 국민왕의 개혁 정치. 중국의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자,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 등용하죠. 국민왕이. 자, 국민왕은 딱 두 가지 나와야 돼. 반원자주정책, 왕권왕이죠. 반원자주정책, 정동행성 폐지, 관제 복구, 몽골풍 금지, 기철 등의 친원 파수죠. 자,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후의 영토를 회복했죠. 자, 쌍성 총관부 좀 이따 위치 보고요.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효우가 만든 인사행정 이후 정방을 폐지해서 왕이 직접 왕권 행사, 인사권 행사, 또 전민변정동함이라고 불법적으로 토지가 된 자를 토지를 돌려주고, 자, 노비가 된 자를 양의로 해방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데도 전민변동. 이거 관련해서 결국 73페이지 맨 밑에 나온 단문 2번. 기억이 바로 여기가 쌍성 총관부죠. 이치도 나오는 공민왕입니다. 자, 니은은 전민변정동함이죠. 신돌이 전민변정동함 두기를 청하해서 전국의 방을 붙여 알리기를 대대로 어쩌저쩌 쑥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민변정동함과 관련된 국민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요. 자, 국민왕의 개혁정치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반원자주정책 왕권강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왕의 개혁정치는 개혁 추진설 미약, 검문수 측의 반발과 홍문족의 외교 침이 있었죠. 그래서 신돈 제거하고 국민왕의 시해로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자, 그리고 검문세족 신자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문세족은 친원파, 불교, 보수적, 대농장, 음서로 정리됩니다. 신지사는 친명파, 명나라랑 친하고요. 유교,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으며 개혁적, 중소농장, 과거로 정리되죠. 검문세족, 신지사들. 자, 고려 전체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이 둘 비교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진사대부 내에서 두 가지로 분할했죠. 옹건파, 그렇죠. 역시 별표짜리지. 자, 옹건파는 고려 왕조의 틀을 유지하고요. 점진적 개혁, 정봉주의 있습니다. 급진파는 새 왕조 창종, 근본적 정보전, 조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결국 급진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거지. 자, 정부전. 자, 고려만의 조선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한 게 별표짜리입니다. 자, 국민왕의 개혁정치 신진사대부 성장했었어. 근데 큰 관점에서 실패했죠. 그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죠. 홍건적과 외구의 전침을 줄쳐놓고요. 자, 그래서 신흥부인 세력인 최영 이성계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 원나라가 물러가고 명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명건국 위에 천령입의 용도를 요구했었어. 그래서 최영이 요동정부를 추진하죠. 누구한테? 이성계한테. 근데 갔다 오라는데 가기 싫대요. 사업 불가를 내세워줘. 별표짜리네. 열공 73페이지 자료 5번이 있습니다.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외국과 침범하는 염려가 있으며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유가 녹아 무기를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며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자 그리고 위화도의 근처 결국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죠. 위화도의 군하죠. 자 그리고 이성계가 우왕과 칠령을 제거하고 급진파 신사를 조천하고 거기다가 정도전이라고 쓰고 있고 플러스 신흥문에서의 힘을 합쳐서 권력을 장악하고 1390년 남측 별표짜리 과정법 실시 신진사대부의 경직기만 말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옹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를 제거하고 누가 제거했니? 이방원이죠. 제거하기 전에 하여가 단시간을 했고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공격하고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너 문안 들어가? 문안 들어가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자, 문제를 다 안 봤던 사람,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요. 직보 문제를 주겠습니다.